자,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x제곱과 y제곱의 합에 대한 최대 최소 문제. 자, 간다. x를 제곱합시다. 그리고 y를 제곱합시다. 이 상태로 시작을 해도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일단 계산해볼까? a 플러스 b분의 2의 완전제곱식 그리고 b 플러스 a분의 2의 완전제곱식 전개를 하면 a제곱에 얘 먼저 a 4승분의 4, 뭔 소리야? a 제곱분의 4. 그 다음에 얘 제곱해주면은 b 제곱분의 4. 그 다음에 얘 제곱하면 b 제곱. 그리고 둘 다 남는 거 뭐 나와? 4b분의 a. b분의 4a라고 쓰자. b분의 4a. 그 다음에 얘 a분의 4b.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따로따로 산술계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죠? 가보자. 얘 크거나 같습니다. 2루트에 둘이 곱하면 4. 얘도 크거나 같습니다. 2루트에 둘이 곱하면 4. 얘도 크거나 같습니다. 2루트에 둘이 곱하면 16. 근데 산술계를 따로 써서 최소값을 찾을 때는 얘도 최소값을 가질 때 얘도 동시에 갖는지 그리고 얘도 동시에 갖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치? 그래서 각각의 등호 성립 조건을 찾아보자. 등호 조건이라 부를게요. 얘는 어때? 두 녀석이 같을 때, 덧셈을 이루고 있는 두 녀석이 같을 때 a제곱과 a제곱분의 4가 같아지려면 a 4승이 4, a제곱이 얼마? 2면 된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 그러면 얘는 뭐야? b분의 4a랑 4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b분의 a랑 a분의 b가 같으면 된다. 그렇지? 그럼 어때? a제곱과 b제곱이 같아지면 됩니다. 뭐야? 셋 다 동시에 성립할 수 있겠네. a제곱과 b제곱이 둘 다 2를 가진다면 셋 다 최소값이 가지겠다.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은 뭐다? 크거나 같겠네. 누구보다?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보다. 얼마야? 4, 4, 8. 16. 끝. 답은 일단 최소값 알파냐? 그거를 알파. 그리고 그때의 AB도 찾아달래. 그래서 AB의 값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얼마? 루트 2. B도 얼마? 루트 2. 그걸 각각 베타 감마라고 했다. 그치? 그럼 답은 뭐예요? 2분의 16이겠네요. 답은 얼마? 8. 답은 몇 번? 1번. 됐죠? 끝. 이 질문 누구였지? 84번. 어이? 없어요? 184번 아까. 너 아님? 너 별표 돼 있길래 내가 주의. 괜히 내가 헐레벌 쳤네. 나 얘 별표 돼 있길래 난 얘 질문인 줄 알고 내가 쓴 것 같은데. 미안해요. 자, 가자. 189번 갑시다. 어쨌든 주의. 그렇지. 따로따로 산술기가 쓸 때는 뭐 한다? 각각 등호 성립 조건이 동시에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 알았죠? 자, 189번 요거 풀이가 참고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에 하고 다시 돌아올게. 유형 42번 하고. 즉 코시 슈바르츠를 쓰는 풀이가 또 있거든요. 좀 이따가 한 방에 합시다. 193번 먼저 갈게요. 자, 지금 이런 거 뭐 원형의 반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뭐 울타리 치고 뭐 또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것도 저 삼각형 모양의 땅에 뭐 울타리를 직사각형을 만든다 뭐 기타 등등 하면서 요 녀석에 대한 넓이의 최대 최소를 물어볼 수 있겠다. 그치? 일단 지금은 뭐야? 삼각형 OBC의 넓이의 최대 최소. 그럼 뭐야?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그 녀석. 지금은 삼각형이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봐야지. 그 식의 생김새에 따라서 A에 대한 2차식이면 2차식의 최대 최소를 풀 수도 있고, 맞죠? 또 뭐 예를 들어서 문자 A, B가 두 개가 나오는데 둘이 뭐 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걸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든 곱을 찾으러 가면 된다. 맞지?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뭐 문자 하나 A가 있어가지고 A를 써봤는데 어때? 그 A에 대해서 역수의 합골이 나오더라. 그래서 또 산술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 기타 등등등 식의 생김새에 따라 달라지니까 우리는 지금 이 OBC의 넓이를 먼저 찾으러 갑시다. 자, 근데 너네
수상을 사실 다 끝내고 나면 이걸 더 쉽게 찾을 수 있거든. 이거 보자마자 x절편, y절편 사실은 알아야 돼요. 뭘 했다면. 산술기하 평균을 했다면. 아, 뭔 소리야? 수학상 직선의 방정식을 다 배웠다면. 그래서 x절편이 a고요. y절편이 b입니다. 여기 있는 분모가 각각 다 x절편, y절편을 말하는 거야. 물론 그걸 안 배웠다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보자마자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로가 필요한데 가로는 b의 x좌표, 즉 이 직선의 x절편으로 사용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삼각형의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 녀석도 역시 c의 y좌표 또는 저 직선의 y절편을 써야 되겠네. 맞죠? 그래서 x에 0을 넣고 y에 0 넣는 식으로 해서 x에 0 들어가면은 0, b. 그 다음에 y에 0을 넣어주면은 x좌표가 a, a,0과 0, b를 넣어주면 성립한다. 즉 얘의 좌표가 a,0, 얘의 좌표가 0, b. 그리고 둘 다 양수니까 각각 길이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뭐야? 넓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된 거야? 2분의 1 a 곱하기 b. 야. 상관없나? 자, 2분의 1 a 곱하기 b의 뭐 찾기? 최소값 찾기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잠깐 왜 멈칫했냐면 곱의 최소가 말이 사실 이상하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왜냐면은 곱은 최대를 물어보고 합은 최소를 물어보거든. 그래서 잠깐 멈칫했는데 뭐 합이 역수꼴로 나오겠지. 맞죠? 가보자. 2,3을 지나잖아. 대입을 해보자. 그럼 뭐 나와? a분의 2 플러스 b분의 3. 그게 얼마? 1. 와, 역수의 합골로 나와 있잖아. 그래서 요 녀석을 가지고 당신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잡을 수 있겠네요. 왜? a분의 2도 b분의 3도 둘 다 양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뭐보다 2루트 둘이 곱한 거 뭐분의 ab분의 6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찾을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AB의 최소값을 찾아야 되니까 우변에 AB만 남기자. 나머지는 싹 다 넘길게요. 일단 이 양변에 나눕니다. 2분의 1. 그 다음에 양변을 뭐 할게요? 제곱할게요. 4분의 1. 그리고 양변을 6으로 나눌게요. 24분의 1. 그러면 AB분의 1이 최대값이 나왔으니까. 그치? AB의 최소값은 역수로. 그래서 뭐 나온다? AB는 2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즉 가장 작은 값은 얼마다? AB의 최소값은 24. 그럼 2분의 1 곱했으니까 답은 10이겠네요. 그래서 이 식의 생김새와 주어져 있는 걸 보면서 산술기하 써야 되네. 그래서 넓이를 반드시 구해주세요. 근데 이 문제 풀다 보면 요 녀석을 가지고 B 느는 형태로 바꿔서 대입해가지고 A에 대한 2차식으로 푼 사람들도 잘 했다. 산술기하의 기본 문제들은 전부 다 사실 뭐로 바꿀 수 있냐면 2차식의 최대체수로도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AB의 합이 주어져 있어. 그 다음에 이라고 할까?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찾는 게 가장 기본 문제지. 그쵸? 근데 여기에다가 B를 2-A로 바꿔서 대입을 해버리면 사실 A에 대한 2차식이거든. 그렇게 푸는 풀이도 나옵니다. 그래서 2차식의 최대체수랑 사실 산술기하의 기본 문제는 사실은 같은 유형임. 그래서 뭔가 너희들이 시험 문제를 풀다가 서술형이야. 2차식의 최대체수로 뭔가 결말이 날 것 같으면 그거 사실 잘못 풀고 있는 거임. 뭔가 풀이 방법을 다시 생각해봐. 산술기하를 쓰도록. 왜냐면 이게 수학하고 수학하는 2학기죠. 2학기 중간고사에 2차식의 최대체수를 물어볼 일은 당연히 없거든. 알았어요? 그래서 서술형이라면 혹시 감점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서 산술기하로 넘어가 보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 풀어봤죠. 전부 다 뭐다? 산술기하를 이용하는 것. 그래서 산술기하랑 콧이랑 다시 한번 연결시키면서 요 유형 넘어갈게요.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공식이 뭐였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대소관계. 그러면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각각 좌변에 우변에 있는데 양변에 2를 곱해서 식을 좀 간단하게 만듭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요 식은 항상 성립하니까 A와 B의 합과 곱 둘 중에 하나는 주어지고 다른 하나를 최대체수를 물어볼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산술기하 평균의 활용형이다. 맞니? 그러면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만 하고 끝났던 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그 식의 생김새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좌변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A제곱과 B제곱의 합에다가 X제곱과 Y제곱의 합에다가 그 다음에 우변이 AX 플러스 BY 전체 제곱으로 써서
여기서 이제 A, B는 보통 웬만하면은 뭐 1과 3, 루트 2와 루트 3 하면서 상속값으로 줍니다. 문자에 해당하는 거는 XY거든요. 그래서 XY만 보면은 제곱의 합과 합이 필요해. 뭐 앞에 계수 AB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 코시-슈바르츠가 아니라 산술기에서도 사실 2X와 3Y 있었잖아. 개수배는 실수배는 당연히 뭔가 있을 수 있음. 그럼 AB는 신경 쓰지 말고 문자만 보면 하나는 합이고 하나는 제곱의 합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제공하고 하나의 최대 최소를 묻는다면 그거는 코시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194번 문제 보면은 어때? 제공하고 있는 게 x와 y의 제곱의 합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물어보고자 하는 게 2x와 3y의 합의 최대 최소잖아. 그러면 여기서 코시-슈바르츠를 떠올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제곱의 합자리에 x제곱 y제곱 자리에 그대로 씁니다. 혹시 이게 pq 뭐 a, b 나와 있어도 마찬가지. 얘는 크거나 같아요. 여기 앞에 있는 개수 a제곱 플러스 b제곱 바로 쓰지 말고 우변에 있는 얘부터 2x고 3y잖아. 그 녀석 전체 제곱 까먹지 말고 이거 많이들 빠뜨리더라. 그래서 지금 a, b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2와 3이 들어갔으니까 좌변에 앞에는 뭐부터? 2제곱과 3제곱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얼마야? 4, 9, 13?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 5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뭐 당연히 4 곱하기 13. 그래서 좌변 자체가 2 곱하기 13의 전체 제곱이다. 어쨌든 요 녀석이 있고 우변은 뭐예요? 2x와 3y의 합의 내가 구하고 싶은 놈의 제곱이 들어가 있지.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을 2x와 3y의 합의 형태로 바꿔주면 루트 씌웠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걸 일부러 계산 안 했다. 2 곱하기 13으로 가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가 4 곱하기 13이니까 13의 제곱, 4는 2의 제곱. 알았죠? 그리고 여기서 까먹지 마세요. 가끔 최소값도 물어봅니다. x, y는 실수라 그랬어. 음수가 될 수 있지. 그래서 여기는 뭐? 마이너스 2 곱하기 13. 왜? 루트니까. 알았죠? 끝.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최대값 이걸 찾아주면 됩니다. 얼마예요? 26. 그래서 최대값을 물어본다. 알파냐? 알파네. 그래서 얘는 뭐다? 26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잘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의, 맞죠? 여기서 뭐? 등호 성립 조건. 더하고자 하는 녀석들이 같을 때 성립한다 였다면 얘는 뭐였어? 기억나? 다들 증명해봤어? 증명 좀 이따 할게요.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그랬지?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한다 라고 했었죠. 여기 곱하기를 이루고 있는 두 녀석을 각각 분수꼴로 만듭니다. 그게 같을 때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야? 2와 x, 3과 y. 등호는 언제? 같을 때 성립한다고요. 그러니까 x가 뭐라는 얘기야? 3분의 2y라는 얘기죠. 그 녀석을 어디가? 집어넣어서 그게 26이다 라고 푸시면 돼요. 알았죠? 그럼 뭐야? 3분의 4, 3. 3분의 13. y. 다 26을 이룹니다. 따라서 y는 얼마예요? 6입니다. y가 6이니까 다시 넣어주면 x는 얼마? 4. 맞는지 다시 한번 넣어서 확인. 8과 18 더하면 26. 맞죠? 그렇게 나옵니다. 각각 베타 감마 되겠네. 끝. 됐음?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냐? 194번이었지. 지금처럼 194번처럼 제곱의 합 그리고 합. 둘 중 하나 주고 다른 하나의 최대 최소. 그럼 195번도 똑같죠? x제곱과 y제곱의 합을 제공하고 있고 1x, 2y. 개수배가 적당하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x, y의 합에 대한 최대 그리고 최소 둘 다 찾으라고 하죠. 알았죠? 그런 문제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풀어볼까? 너무 쉬운데? 반대인 것도 한번 해볼까? 198번. 얘도 뭐예요? 이번에는 거꾸로다, 그쵸? 제곱의 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고 있고 합의 값을 줬다. 됐음? 그러면 뭐다? 역시 항상 식을 쓰는 순서를 이렇게 가죠. x제곱 y제곱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3x 플러스 4y 제곱. 그러면은 식을 쓰다 보니까 a가 3, b가 4. 둘이 제곱해서 더해주면 25. 끝. 그러면 이제 답 내면 되겠다, 그쵸?
제일 끝에 우변. 우변이 뭐야? 5의 제곱 25네요. 얘가 오니까. 그럼 25 약분했다 치면 제곱의 합은 뭐다? 1보다 더 낫겠네. 최소값은 1. 겁나 쉽죠? 자, 이 정도까지만 나오면은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코시-슈바르츠에서도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200번, 201번 같은 또 뭡니다? 뭐라 해야 돼, 이거? 활용형입니다. 아, 근데 이거는 질문할 수도 있겠다. 이거 코시 푼 사람 중에 이거 질문한 사람 있지? 그치? 내가 이거는 시간이 그때 부족해서 다 못 알려줬네요. 산술기하 평균 문자 3개짜리 알려줬지? 그때 요놈도 산술평균에서 나누기 3이고 그게 우변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3이고 얘는 부피에서 구했기 때문에 대제곱근 ABC고 얘기했지? 코시도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필기 한 거에다가 같이 붙여놔요. 아이씨, A제곱에 플러스 B제곱에 플러스 C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에다가 곱해주면 얘는 크거나 같습니다. 뭐보다? AX, BY, CG. 근데 여기서는 제일 많이 하는 실수 3승으로 잘못 쓰는데 이거 아니야. 제곱이야, 제곱. 알았죠? 그리고 등호는 뭐 당연하죠. A분의 X, B분의 Y, C분의 G가 같을 때 성립한다. 그러면 201번 어떻게 하면 돼? 대각선의 길이를 구한다 라는 얘기 자체가 뭐야? ABC겠지. 그리고 대각선의 길이 기억나니? 이건 중학교 거. 어떻게 구하죠? 루트 쉬웁니다. A와 B와 C를 제곱을 해서 더합니다. 그게 지금 3루트 3이라는 얘기니까 양면 제곱하면 제곱들의 합을 준 거예요. 얼마라고? 27이라고. 그리고 나서 모서리의 길이의 합의 최대를 구하세요. 뭐예요?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A가 4개, B도 4개, C도 4개. 그럼 서로 묶었다 치면 A, B, C의 합의 최대를 물어보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합의 최대, 제곱의 합의 값을 제공. 그래서 또 콧이 쓰면 됩니다. 문자 몇 개짜리? 3개짜리에다가 A, B, C가 111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X, Y, G가 A, B, C고. 알았죠? 그럼 답은 안 내도 되겠죠? 자, 이 정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있나? 다른 문제 하나 가지고 와 볼게요. 있나? 2문제 가지고 올게요. 일단 하나. 없네. 만들자. 여기 지워도 되죠? 이거 콧일 거야. (4x) 제곱 더하기 9y 제곱의 값이 1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맞나? x 플러스 y의 최대값 구해보세요. 디기. 일단 풀어봐. 이 문제 맞는지 좀 생각해서 살짝 바꿀게요. 일단 맞는 것 같아. 저걸로 한번 풀어봐. 문제 잘 써두세요, 이거. 알았죠? 뭐 지금 맞게 못 풀더라도 내가 써주는 풀이 꼭 써두세요. 만약에 코시가 나온다면 이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알았죠? 코시는 잘 나오는 건 아닌데 나왔다 하면은 이거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 내가 어디를 먼저 쓰라 그랬어? 제곱의 합부분을 제일 먼저 쓰라 그랬지. 그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에요. 너네가 이걸 풀어봐 라고 하는 순간 있잖아. 아무 생각 없이 이건 쓰지 마. 이렇게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물어보는 게 이거니까 아하. 직이요. 그럼 도대체 이거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이걸 써야 될 거 아니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먼저 써버리는 바람에 얘는 그대로 따라오는데 여기서 1 달다 보니까 이게 뭔데? 그래서 얘들아, 내가 제곱의 합을 먼저 쓰라는 얘기는 문제에서 지금처럼 장난칠 수 있다. 우리 그 코시-슈바르츠 공식을 잘 보면
얘는 ax, by로 개수배를 적당하게 하지만 원래 공식 자체에서 얘네들은 앞에 개수가 없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앞에 지금 뭐가 붙어 있어? 제공되는 거에는 4, 9. 그 4와 9를 어떻게 사용할래? 2x 전체의 제곱, 3y 전체의 제곱이라서 2x와 3y라는 저 식이 x 자리에 y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야지. 그러면 우변을 쓸 때도 ax 할 때 그 x 자리에는 2x가 들어가야 되고요. y 자리에는 y가 아니라 3y가 들어가야지. 그리고 나서 앞에 개수배를 할 때 그때 없애면 돼. 11로 만들기 위한 개수 2분의 1과 3분의 1. 그러면은 이거 대입하면 되잖아. 이거 물어보는 놈 나왔잖아. 이해됐음? 그래서 앞에 개수는 11이 아니라 이게 붙어야 돼요. 그래서 좌변을 통분을 해주면 36분의 분자가 얘가 더해주면 13이고 얘도 13이니까 13의 제곱인 거야. 그리고 우변은 x 플러스 y의 제곱이 되어 있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해보면은 6분의 13과 마이너스 6분의 13 사이에 있겠지. 그래서 답은 최대값이니까 얘가 되는 겁니다. 됐음? 됐음? 무시당했어요. 됐나요? 절대로 제곱 앞에는 개수가 붙으면 안 된다. 그러면 제공되든 또는 물어보고자 하는 놈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아니라 지금처럼 4x제곱 9y제곱 또는 뭐 9x제곱 16y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x 안에 앞에 안에 뭔 소리야? 제곱 안에 상수도 같이 넣어서 그 녀석의 제곱 전체 제곱이라고 보셔야 돼요. 알았음? 뭔 말할? 생각 알겠음? 하진 씨 알겠어요? 우변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자, 다시 간다. 원래 공식 다시 한번 써줄게요. 내가 쓰는 순서, 공식을 사용하는 순서를 얘를 첫 번째, 얘를 두 번째, 얘는 마지막에 쓰라 그랬어. 얘를 먼저 쓰는 이유는 개수를 내가 마음대로 붙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저 4x제곱과 9y제곱을 개수 4가 따로 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문자 자리에 2x를 쓴 거야. 여기도 3y를 쓴 거고. 그래서 원래 공식에 x 대신에 2x가 y 대신에 3y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이 x 자리에 2x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제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전개해보면 4x제곱 더하기 9y제곱 만들어져 있잖아. 근데 문제는 뭐 얘가 지금 이 상태면 2x 3y니까 안 되거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x 더하기 y를 만들기 위해서 개수를 1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붙어? 2분의 1이 붙고 3분의 1이 붙어서 그래서 x 플러스 y에 대한 제곱식이 되도록 만든 거야. 그러니까 a 자리에 들어간 게 2분의 1이고요. x 자리에 들어간 게 2x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애들이 가끔 질문을 해. 선생, 코시-슈바르츠 이거 활용형 못 낸다고 하지 않았어? 그지? 교육과정 없는 것들은 사실 학교 시험에서 내요, 못 내요? 못 냅니다. 왜? 애들이 만약에 교육시험에 신고를 해. 그럼 바로 그 문제 재시험입니다. 그러면 코시는 안 나오나? 이 문제는? 아니. 다음과 같은 절대 부등식을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한다. 이것을 이용하여 제를 구하시오. 이렇게는 내거든. 제공을 하면 풀 수 있어야지. 그러면은 정상적인 문제가 됩니다. 더군다나 서술형으로도 낼 수 있고요. 알았죠? 그러면 이걸 보여줘도 애들이 못 쓰거든. 뭔 말할? 그래서 이거는 잘 정리해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으로 가냐면 저 있네. 189번으로 갑니다. 189번을 왜 지금 설명을 하냐면요. 사실은 이거 산술기하 평균에 있지. 그래서 이 문제가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으로 풀라고요. 근데 사실은 두 가지 풀어야 있어. 너희들이 서술형용과 객관식용으로 구분을 해도 돼요. 산술기하 써도 돼요. 근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써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객관식이다. 코시로 빨리 풀고 그냥 치워버려. 자, 왜 코시로 볼 수 있느냐? 제공되는 녀석을 다시 한번 잘 봐. 3x와 5y의 합이 10이다. 루트 3x와 목이야 씨. 루트 5y의 합이 최대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고 있거든. 근데 이 제공되는 녀석 3x 더하기 5y를 뭐로 바라볼 수 있어? 루트 3x의 제곱식이라고 볼 수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코시를 써도 돼요. 왜? 합의 최대를 물어봅니다. 제곱의 합의 최소를 줄게요. 최소가 아니라 값을 줄게요.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자, 이번에도 x 자리에 x가 아니라 3x의 루트 씌운 거. 루트 3x가 들어가 있다. 그 녀석의 제곱이고요. 루트 5y가 들어가 있다. 그 녀석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우변을 쓸 때도 뭐 해야 돼? 그 루트 3x에다가 그리고 그 루트 5y에다가 앞에 개수로 뭘 곱한 녀석을 물어보니 한 대 1, 1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앞에도 1제곱 더하기 1제곱 갈 수 있겠죠? 얘는 얼마? 2. 얘는 얼마? 10, 20.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의 그림을 그린 것도 아니고 다시 제곱이 나옵니다. 그럼 답은 뭔지 알겠죠? 얼마예요? 2루트 오겠죠? 그렇게 답을 내시면 됩니다. 끝. 알았음. 그런데 이 문제는요. 저 개수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저렇게 하나는 루트 3x, 옆에는 그냥 3x. 개수를 똑같은 걸 루트에 넣은 거랑 아닌 거랑으로 나오는 문제에만 쓸 수 있는 산술기하 풀이가 있어요. 즉, 이 풀이는 만약에 제공되는 게 이거랑 뭐 이렇게까지는 안 주는데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더라도 코시는 쓰면 돼. 자유롭게. 앞에 개수배 마음대로 붙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또는 이렇게 붙어도 마찬가지야. 아까 건 너무 지저분한 것 같고 이렇게 물어봐도 구할 수 있다. 알았지? 그런데 산술기하는 이 문제는 못 풀어요. 산술기하는 반드시 저렇게 줍니다. 그거 가지고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어쨌든 지금은 뭐 그 얘기는 떠나서 얘를 뭐라고 바라보냐면 잘 봐. 내가 일단 펜 내려놓고 잠깐만 볼래? 이거 이해하기가 좀 힘들 거거든. 왔다 갔다를 계속 할 거라서 필기 시간 줄게요. 일단은 흰 색깔 녀석 루트 3x 더하기 루트 5y에 대해서 저 녀석의 최대값을 물어보지. 오케이? 그럼 저 녀석이 뭔가 범위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녀석을 그냥 임의로 뭐 해버린다면 제공을 해버린다면 얘도 최대가 되지 않겠냐? 제곱 속에 있는 게 최대면 제곱을 해도 최대겠지. 물론 양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제곱한 식을 다시 한번 써봐. 뭐 나와? 3x에다가 5y에다가 지금 제곱 한 거야? 2 루트 15xy도 최대겠지. 맞죠? 왜?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은데 얘가 전체가 최대면 우변도 당연히 최대겠지. 됐죠? 명호야 여기 보자. 근데 얘가 사실은 나와 있는 녀석이잖아. 한 번 더 써보면 10 더하기 2 루트 15xy가 됩니다. 그러면 얘도 같은 식이니까 얘도 최대겠지. 여기까지 됐음? 근데 이 빨간색 식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최대면 돼? 또는 루트 포함해서. 여기까지 포함해서. 얘가 최대면 되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파란색 녀석이 최대면 10 더해도 최대고 그 녀석과 똑같은 노란색 우변도 최대고 얘도 최대고 얘가 최대면 제곱 속도 최대겠네. 이해됐음? 그러면
그러면 파란색의 최대값을 구하세요로 바뀐 거야. 다시 한번 문제 쓰자. 뭐가 나와 있었어? 3x 플러스 5y가 11대 2루트 15xy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뭐야? 합을 줄게 곱의 최대 구해봐. 그래서 산술기야. 그래서 한 번 더 써보면 10 바로 쓸까? 둘이 곱해주면 어머 나와버렸다 같이. 그래서 얘의 최대값은 뭐예요? 20입니다. 얘의 최대값이 10이니까. 그럼 우변 빨간색의 최대값이 20이면 얘도 최대값 20이고요. 얘가 최대값 20이면 얘도 최대값 20이고요. 얘가 최대값 20이면 얘는 2루트 5겠네요. 양수니까. 됐음? 끝. 이게 산술기하식 풀이야. 교과서에 있는 문제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 지금 살짝 침범해버렸는데 잘 정리해두세요. 코시-슈바르츠식 풀이랑 산술기하식 풀이랑 둘 다 잘 정리해두고, 왜 내가 코시가 훨씬 빠르다고 하는지 알겠지? 훨씬 간단하거든. 풀이가 진짜 짧아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자체가 짧아서. 그래서 이걸로 그냥 빠르게 가버리는 게 간단한데요. 만약에 서술형에 나오면 코시를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산술기하에 쓰는 저 풀이도 잘 맞춰주시고, 여기서 일부러 실습에 막 장난 안 칠 겁니다. 그냥 이거 제곱하면 얘가 되고 이거 제곱하면 얘가 되도록 만들어 줄 거야. 알았지? 자, 정리할 거 얼른 정리해 주세요. 요거 지금 풀어보세요. 참고로 이 문제는 뭐 이제 다음 개학하고 2학기 때 쓸 교재긴 한데 마플 시너지 수학 하에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실제 이 문제가 나왔던 거는 수학 1 때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학교 시험에서 나오면, 내가 이 문제를 학교 시험에서 한 4번 정도 만났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항상 수1 2학년 1학기 과목에서 나오기는 했어. 근데 지금도 풀 수 있어요. 왜? 너희들은 예비 고1이니까. 뭔 개소린지. 수학 1 내용 필요 없다는 얘기겠죠? 알았죠? 풀 수 있습니다. 교재는 수학 하에 있다. 알았음? 풀어봐. 자, 잠깐만 고개들 볼래, 얘들아? 자, 일단 아까 승현이가 질문한 거, 산술기를 쓰는 거예요? 를 물어보기 전에 너희들은 활용형이잖아.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저 녀석 있지? PN분의 AB, PN분의 AC 요거. 요 녀석의 식을 써봐. AB와 AC는 어차피 나와 있는 거라서 자, 뭔 소리야? 분모. 거기 있는 놈들을 너희가 미지수로 잡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XY. 그러면은 뭔가 역수꼴이긴 하지만 합의 최소네? 산술기가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곱을 찾으러 가야겠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너희들이 식을 썼기 때문에 산술기하라는 걸 아는 거야. 왜? XY에 대해서 합이잖아. 역수긴 해도 어쨌든 합이잖아. 합의 최소니까 산술기야. 알았죠? 원래는 이걸 힌트로 주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조건 하나 있지 않아? 뭐? 30도. 얘들아, 저 30도 왜 나와 있는지 알겠냐? 그렇지. 자, 그래서 잠깐만 다들 고개 들어봐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중에 너네가 중2인가? 배웠던 게 뭐 있냐면, 중1인가 중3인가 모르겠다 나는.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이 주어지면은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공식이 쓰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수1 때 나온지 알겠어? 수1에서 이 공식을 다시 배워요. 대신에 중학교 때 못했던, 예를 들어서 둔각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꿔서 넓이 구해야 돼 라고 했던 그 문제 풀이, 그 풀이가 수1으로 가면 간단해지거든. 너희들이 이제 사인 150도 이런 거 구할 수 있게 되거든, 수1 때. 그래서 자유롭게 한다라는 의미로 이걸 수1 때 다시 배워요. 자, 그러면 수합 때 나왔을 때의 문제는 뭐가 문제겠어? 너희가 이 공식을 써야 된다는 사실이 이제 오래됐겠지. 너희가 1학년 2학기쯤 되면. 이게 중2인가 배우잖아. 그럼 벌써 1년 반 정도 흘렀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공식 이제 까먹었거든. 또는 이 공식을 써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거든. 그래서 수하에서 나오는 고난도일 거야. 근데 수1, 2학년 1학기 때 배워도 문제는 뭐야? 산술기하를 까먹어, 애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 산술기하를 써야 된다는 사실을 까먹어서 또 난이도 높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나왔다 하면 무조건 고난도예요. 자, 힌트는 끝났어요. 풀어보세요, 이제. 자, 갑니다. 일단 아까 내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PM이나 PN을 우리가 문자 XY로 잡아봐. 그러면 저 최대 치수를 구하고자 하는 식의 생김새에 따라 항상 달라진다 그랬지. 그래서 이거를 바꿔봅시다. X분의 AB 얼마인? 2야. PN분의 Y분의 AC 뭐야? 뭐야? 3이야. 그럼 여기서 뭔가 산술계를 써야 된다라고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산술계가 아닐까라는 추측은 된다. 그치? 왜? 합의 최소가 나오거든. 맞죠? 그래서 뭔가 곱과 관련된 뭔가가 하나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즉 뭔가 내가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조건 하나를 찾아가 보자라는 것까지는 와야 돼, 너희들도. 그래서 이용하는 게 바로 이 서른도를 어떻게 이용할까를 열심히 머리를 굴려보면 누가 봐도 넓이에요. 누가 봐도라고 하면 좀 그런가? 어쨌든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봅니다.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사인의 서른도. 하시나? 사인 서른도 얼마예요? 그렇지, 똑똑하구만. 모르면 혼낼라 그랬는데. 얼마? 2분의 3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쩌라고요?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이 두 개가 있잖아. 뭐? 두 넓이의 합. 이게 수원에서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나오거든. 내가 원이라 그랬냐 혹시 방금?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x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y. 다시 한번 뭐예요? 2분의 1로 묶었다고 생각하면 2x 더하기 3y. 이제 보이냐 얘들아? 그래서 제공되는 식 자체가 뭐냐면 2x 더하기 3y가 얼마입니다? 3입니다. 야. 아까 6 잘못 썼던데 이게 주어진 거야. 이해됐음? 그러면은 뭔지 알겠어 얘들아? 지난 시간에 알려줬던 산술기하 변형되는 7가지 형태 그리고 2개 더 보여줬었는데 그 7가지 형태 중에 6번, 7번이 이거였잖아. 6번은 얘를 뭐 해보면 통분을 해보면 주어진 놈과 분자가 같은 게 6번 유형. 그래서 분모의 최대값만 찾으면 되는 거. 7번은 이게 달라가지고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그 유형. 기억나요? 7번 유형이란 얘기야, 결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놈은 x분의 2, y분의 3이라서 통분을 해봤어. 근데 통분을 했는데 분자가 얘랑 달라. 그래서 앞에다가 곱하기 나누기로 들어가죠. 뭐? 3을 곱했다가 나눴다가 합니다. 그 곱하기 3은 뭐로 써? 이 녀석으로 쓰는 거지. 이제 기억나요? 이게 지난 시간 7번 유형이었습니다. 뭔가 표정이 애매한데? 그래서 3분의 1 냅두고 남은 거 전개를 해보면 4, 9는 잠깐 제외. x분의 6y, y분의 6x, 그리고 13. 그러면은 보이죠? 얘만 가지고 산술기였으면 2루트에 2 곱하면 36. 10이야, 12. 그 답은 3분의 25예요. 그래서 마지막 답이 P분의 Q, P 더하기 Q는 28. 이게 답이겠지. 됐음? 모의고사는 항상 정수로 답 떨어지거든.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마지막 작업을 이상하게 하는 거고. 어쨌든 답은 3분의 25. 요게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알았죠? 끝. 이게 산술기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입니다. 알았죠? 자, 시간이 애매해졌네. 잠깐 쉬었다가 오늘 함수 할게요. 오늘 하는 함수는 쉬워요. 문제는 다음 시간이지. 오늘은 계산이 어렵거나 한 건 아니고 오늘 딱 어디까지냐면 유형 51까지. 유형으로 치면은 한 8개, 9개 되네. 문제 수로는 20개 정도? 요거 하고 이제 오늘 넘어갑니다. 다음 시간이 좀 어려워요. 알았죠? 오늘은 간편하고 우리가 화목이니까 목요일 날
목요일에 아마 난이도가 조금 있을 겁니다. 전에 12월 달에 했던 얘기기는 한데, 성윤 씨, 함수가 뭐예요? 너무 사전적인 용어로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 그거죠. 자, 함수의 정의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중학교 때 너희가 함수를 이걸로 배웠어. 중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뭔가가 들어갔을 때 함수 fx가 있으면 뭔가가 나오는 거. 오케이? 그래서 뭔가 넣으면은 반드시 뭐가 튀어나와야 돼. 그게 함수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함수의 제일 대표적인 예시라고 하면 뭐 있다 그랬어? 실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물건. 뭐 있다 그랬어? 예를 들자면 리모컨이라던가 또는 더 대표적인 예시가 자판기입니다. 여러분, 자판기. 자판기가 제일 대표적인 함수야. 돈 넣고 뭐 버튼 하나 누르면 음료수 하나 나오잖아. 그죠? 왜 웃지? 아, 그렇지. 그래서 그 자판기가 고장났다. 버튼을 눌렀는데 음료수 먹어. 그럼 너네 뭐하냐? 발로 걷어 차잖아. 고장났잖아. 그죠? 또 버튼 하나 눌렀는데 음료수가 한 3개 두르륵 나왔어. 그럼 너희들은 개꿀이지만 자판기 판매하는 사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판기에서 그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고장난 거거든. 맞죠? 그래서 함수가 뭐다? 함수로서 제대로 작용을 한다. 진짜 함수의 정의를 만족했다. 그 말은 뭐야? 뭔가 넣으면 뭔가 반드시 하나 나와야 된다 이거야. 근데 뭐 자판기 중에 첫 번째 버튼도 콜라, 두 번째 버튼도 똑같은 콜라 이런 거 있잖아. 자판기 몇 개. 맞죠? 똑같은 값을 넣는 게 아니라 1 넣었는데 1 나왔어. 근데 2 넣어도 1 나오더라도 그것도 함수입니다. 알았죠? 이런 것만 아니면 돼. 눌렀는데 안 나오거나 눌렀는데 3개가 나오거나 이것만 아니면 다 함수 맞아요. 자, 그래서 함수라는 거는요. 일단 사전적인 정의, 고등수학에서 내리는 사전적인 정의라고 하면은 집합이 등장합니다.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이라고 합니다. 이 대응이라는 게 뭐냐면 두 집합들의 원소들끼리 짝지어달라고. 아무렇게나 막 짝지어놓은 거 다 대응이라 그래. 오케이? 아무렇게나 막 짝지어도 다 대응이라고 합니다. 근데 집합 X에서 Y로의 대응 중에서 함수로서 만족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함수가 정의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용어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할게요. 자,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있고 그 사이를 대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함수가 맞다면 이렇게 보통 F로 표현을 하고요. X들의 원소들과 Y들의 원소들을 막 짝지어줘요. 그때 예를 들어서 이게 자판기 버튼이라고 생각하고 뭐 한 8개 있는 자판기라고 생각할게. 버튼이 8개가 있어. 여기는 세상의 모든 음료수들이 다 있어요. 그 8개의 버튼에다가 모든 음료수를 다 대응시키지 못하겠지. 그럼 일부 뭐 예를 들어서 8개의 음료수 또는 뭐 아까처럼 5개의 음료수에 대응시킬 수 있겠지. 그때 화살표를 보내는 집합 X죠. 그 녀석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이름부터 정의죠. 얘가 뭔가를 만족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살표를 받는 집합 전체. 아까 내가 든 예시로 하면은 음료수 집합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공역이라고 불러요. 용어다, 용어. 왜 공역이에요는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 그 중에서 무슨 색으로 하지? 파란색 할까? 보라색 할까? 대응을 받은, 대응에 참여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화살표를 받은 녀석들의 집합만 뭐라 부르냐면 지역이라 불러요. 알았죠? 정역, 공역, 지역. 자네는 기억나죠? 그때 첫 번째 조건 뭐 해야 된다? 모든 버튼들은 음료수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안 돼요. 즉 정역의 모든 원소는 뭐 해야 된다? 대응에 참여해야 됩니다. 뭔가 하나의 값을 도출해야 됩니다.
1 넣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건 함수가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정역의 모든 원소는 대응에 참여합니다. 어디로? 공역으로. 공역의 원소에 대응을 합니다. 그 대응할 때 오직 하나로만 대응을 해야 돼요. 아이고. 음료수 하나 눌렀는데 버튼 하나 뿅 눌렀는데 콜라 나오고 사이다 나오고 하면은 안 된다고. 알았음? 됐음? 끝. 이게 대응 중에서 함수로서 정의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시 문제로 이런 거 있나? 여기 없네. 대응 중에서 다음 대응 중에서 함수인 것을 고르시오라고 합니다. 여기 원소가 막 있어요. 자, 대응입니까 아닙니까? 대응은 맞아요. 근데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가 아니죠. 왜? 누구 때문에? 두 번째 원소가 아무데도 안 가고 있잖아.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그림은 안 그려도 돼. 함수야 아니야? 아니겠죠. 왜? 두 번째 원소가 두 군데로 대응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함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알았죠? 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이건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함수 맞아요. 왜? 어디로 가는지는 볼 필요 없어. 대응을 오직 한 군데로 반드시 가고 있느냐만 보면 돼. 알았지? 그게 같은 곳으로 가도 상관이 없어. 알았음? 뭐 얘 혼자 다른 데를 가고 이래도 상관이 없다고. 알았죠? 다 함수 얘는 함수 맞습니다. 알았죠? 자, 그 녀석을 지금처럼 내가 준 이런 그림으로 대응에 대한 관계로만 나올까? 아니요. 그래프로 나올 수도 있고요. 식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돼? 다음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로 가는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찾으세요. 즉, 함수인 것을 찾아보세요. 그지? 자, 찾아보세요. 함수인 것 찾기. 어떤 x를 넣었을 때 y값 2개가 나오는 경우, 3개가 나오는 경우, 그 이상 나오는 경우 다 함수가 아닙니다. 맞죠? 자, 기억.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함수? 맞아요. 맞죠? 왜? 모든 x를 뭘 넣든 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 나오잖아. y좌표가 다 똑같은 거 나오고 있잖아. 맞죠? 자, 갑니다. 니은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가 아니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니죠. 왜? 정의역 자체가 실수 전체라고 했잖아. 근데 이런 x들 대응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 두 번째, 이 x값은 무수히 많은 y들과 대응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아닙니다. 그 다음에 리을은 함수야 아니야? 함수가 맞죠. 디귿은 함수야 아니야? 아닙니다. 역시 두 가지 이유죠. 왜? 이쪽에 있는 x들 대응에 참여 안 하고 있잖아.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있는 x들은 뭐 하고 있어? 두 개의 y와 대응하고 있잖아. 그래서 다 탈락입니다. 어쨌든 땡. 답은 기억과 리을.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202번 그래프가 아니라 뭐로? 식으로 주어진 거 한번 가보자. 자, 이거 빨리 풀어봐요. 답은 3번. 됐나요? 자, 뭔지 알겠죠? 정의역이 중요하니?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긴 그런데 정의역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공역이 좀 더 중요하지. 공역을 볼 때 어때?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는 x값을 넣어봐. 뭐 나와? 3. 그 3을 안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뭐야? 갈 곳이 없다라는 얘기야. 즉 마이너스가 대응에 참여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식으로는 3이 나오지만 그게 공역이 없기 때문에 갈 곳이 없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만약에 함수값 요렇게 썼다 치면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0 나오죠. 0 넣어주면은 얘도 갈 곳이 없네. 그래서 둘 다 대응에 참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얘도 그래서 함수가 아니죠. 근데 기억이나 디귿은 마이너스 2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0 넣어보면 다 갈 곳이 0, 1, 2 나오죠. 뭐 밑에 디귿도 1, 2 나오죠. 공역에 있죠. 그래서 디귿과 기억은 함수가 맞음. 됐음? 그렇게 찾아주는 거지. 자, 그럼 이게 함수의 정의. 일단 첫 번째 내용 설명 끝. 그럼 두 번째,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게 있어요. 자, 함수는 대표적인 예시로 자판기라 그랬어. 또는 리모컨 같은 거. 이번엔 리모컨 예를 들어볼까? 두 리모컨이 서로 똑같습니다. 라는 얘기는 뭐야? 같은 기능을 수행하면 되죠. 맞죠? 생김새가 똑같아야 되냐? 그건 아니야. 똑같이 생긴 리모컨이 하나는 TV 리모컨이고 하나는 에어컨 리모컨이면 그건 다른 리모컨이지. 다 다른 기능들을 수행하잖아. 맞죠? 뭐 똑같이 생긴 리모컨이 하나는 TV고 하나는 에어컨이고 하면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럴 수는 있잖아. 생김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았죠? 결국 각각의 버튼들이 생김새가 좀 다르더라도 똑같은 버튼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전원이라고 써져 있는 버튼 전원 버튼이라고 된 거 눌렀을 때 똑같이 TV가 켜지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볼륨 업 눌렀을 때 똑같은 TV에 대해서 똑같이 시간이 아니라 뭐야? 내가 볼륨이라 그랬냐? 뭐 소리가 올라간다면 그렇다면 똑같은 리모컨이라고 하지. 이해됐음? 실제로 너네는 사본 적 있나 모르겠는데 에어컨 리모컨 공용 리모컨 팔잖아. 인터넷에 팔잖아. 그지? LG 전용 뭐 하는 거 있잖아. 범용이라고 하나? 그거를 어쨌든 그런 거 팔잖아. 다르게 생겼더라도 같은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함수는 뭐냐? 서로 같은 함수가 뭐냐? fx라고 생겨있는 함수가 있어. x에서 y로 가야 돼. gx라는 함수가 있어. 얘는 u라는 집합에서 v로 가는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때 일단 뭐가 똑같아져야 된다? 버튼들이 똑같아야 되죠. 맞죠? 뭐 얘는 버튼이 3개밖에 없는데 얘는 버튼이 5개 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 다른 리모컨이겠지. 알았죠? 근데 두 번째, 얘는 말로 기억을 하세요. 내가 써주기는 할 텐데 이게 무슨 표현? x라는 집합에 있는 스몰 x라는 원소, 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 맞죠? 그 x에 대하여 어차피 이제 x와 u가 같으니까 f에 x를 넣어놔 U에 넣어놔 같은 값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리모컨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버튼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두 리모컨이 빨간 버튼을 눌렀을 때 똑같은 기능, 노란 버튼을 눌렀을 때 똑같은 기능, 파란색 버튼 눌렀을 때 똑같은 기능을 한다면 두 리모컨이 다르게 생겼더라도 같은 리모컨은 다 같은 기능을 하니까. 자, 그래서 어떤 예시가 등장하냐면요. 여기 있나? 여기 있다. 유형 47번으로 갑니다. 214번인데요.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를 봐봐. 누가 봐도 다르게 생겼지. fx는 a가 0인지 아닌지 몰라도 어쨌든 일단 1차꼴. 근데 gx는 2차꼴. 근데도 f와 g가 같은 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김새가 전혀 다른데 뭐 하면 돼? 얘의 정의역 x, -1과 1을 갖죠. 얘의 정의역 역시 -1과 1을 가지고 있죠. 똑같은 정의역이라고는 했지. 자, 그러면 뭐 하면 된다? f라는 함수에도 g라는 함수에도 뭘 넣었을 때 -1을 똑같이 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며 1이라는 값을 넣었을 때 또 같은 값이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끝.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b는 얼마냐? -5다. 두 번째 1 넣어보자. a 플러스 b는 뭐다? 1이다. 그러면 두 개를 연립해서 만들어지는 ab가 나오죠. 그걸 만족한다면 -를 넣어도 같은 값, 1 넣어도 같은 값이니까 그 두 개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합니다. 됐음? 끝.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 벌써 반은 끝났어요. 쉽죠? 그냥 거의 용어 정리. 알았음? 오늘은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날. 됐죠? 넘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 단원에서 그나마 제일 어려운 걸 골라보세요라고 하면 그 다음 유형 48번부터 나오는 유형인데 거기에 함수가 총 4개가 나옵니다.
지금은 두 개. 뒤에 유형이 있을 거야. 뭐뭐뭐뭐 있냐면 1대1 함수라는 게 있고요. 이쯤 갈까?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함수라는 게 있고요. 아마 다음 유형이 있을 거야. 상등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쉬운 것부터 할까? 상수, 항등부터 가자. 상수함수가 뭐고 항등함수가 뭐겠냐? 항등, 항상 같다. 상수가 나온다. 얘들아, 상수가 뭐야? 변하지 않는 값. 그러니까 f라는 함수에 어떤 x를 넣더라도 c가 나온다. 그 함수가 바로 상수함수입니다. y는 c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y는 c, y는 1, y는 2, y는 3 같은 거. 그런 함수도 상수함수는 많습니다. 근데 일부러 내가 fx는 c라고 하는 이유가 y는 1 아니라도 상수함수는 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 fx라는 함수가 x제곱, 뭐 이래? x제곱이라고 하더라도 상수함수 될 수 있습니다. 왜?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1이면 상수함수잖아. 1 넣으면 1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어도 1 나오니까 상수함수죠. 알았죠? 그래서 y는 3 이런 것만 상수함수 아니다. 알았지? 다음 두 번째, 상등함수는 뭐냐면 항상 같다. 뭐가 같은 거야? 서로 다른 x를 넣을 때마다 같은 게 나온다라는 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상수함수야. 알았죠? 항등함수는 뭐냐면 넣은 값과 나오는 값이 같은 거. 그러니까 y는 x 같은 함수. 1 넣으면 1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5 넣으면 5 나오는 함수. 괜찮아? 예. 그래서 방금 위에서 예를 들었던 x제곱 얘가 역시 상등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의역의 범위를 0과 1로만 한정 짓는다면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니까. 그래서 생김새를 보고 이거는 상등함수야 y는 x 이것만 답으로 쓰지 말고 정의역이나 공역 범위 잘 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물론 정의역이겠죠? 알았죠? 자, 그럼 요 두 개는 쉽지? 자, 이제 조금 난이도 높은 1대1 함수 1대1 대응하는데 저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 중요한 걸로 얘기를 하자면 1대1 대응이 훨씬 중요하긴 합니다. 주로 나오는 것도 1대1 대응이고요. 근데 이제 저 두 개를 구분하고자 먼저 1대1 함수부터 얘기를 하자면 1대1 뭐야? 하나당 하나. 자, 예를 들어 볼게. 여기 다윤 씨 지금 대응을 보면서 얘기해봐요. 자,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함수가 아니죠. 자, 괜찮아? 자, 가자. 명호야. 함수야 아니야? 함수는 맞죠? 윤승현 씨, 너 농구 할 줄 알지? 농구. 아니야? 1대1이 뭔지는 알지? 자, 1대1이 아니야. 1대1이 아니죠. 왜? 정의역의 원소 누굴 보면 1과 3을 보면 공역의 원소 누구랑? B 하나랑 대응하고 있잖아. 2대1이죠. 1대1이라고는 못합니다. 즉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괜히 꼬여있는 거 하지 말게. 나경아, 지금은 1대1이 아니야. 1대1이 맞죠. 함수도 맞고요. 그 중에서 1대1 함수, 1대1 함수 맞습니다. 에이? 자, 근데 성현아, 1대1 대응 맞아 틀려? 1대1 대응은 또 아니에요.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할게. 자, 지금 현재 1대1 함수부터 얘기해보자. 이다 아니다 뭐로 구분을 해? 서로 다른 정역의 원소가 같은 곳으로 가면은 안 된다. 서로 다른 정역의 원소들은 전부 다 서로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그게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x1과 x2가 서로 다른
서로는 정의역 x1, x2라면 그에 대응하는 함수값인 fx1과 fx2 역시 뭐 해야 된다? 달라야 한다. 알았죠? 그게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1대1 대응이라는 녀석은 일단은 1대1 함수인 것 중에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이제 1대1 함수를 만족한다는 건 이거거든. 그래서 나는 1대1 함수 중에서라고 안 하고 저걸 한 번 더 쓸게요. 외우라는 의미야, 이 식도. 너네들이 손으로 직접 이 노란색 식을 쓸 일은 없어도 볼 줄은 알아야 되니까. 문제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이라고 할 때 이걸 읽을 수는 있어야 되니까. 지금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다? 1대1 함수인 것 중에서 뭘 만족해야 됩니다. 자, 갑니다. 이번에는 1대1 함수가 아닌 예시는 있으니까 1대1 대응. 1대1 대응인 예시를 보여줄게요. 이거는 함수 맞고요. 1대1로 연결하고 있으니까 1대1 함수도 맞습니다. 그리고 1대1 대응도 맞아요. 자, 너희들이 스스로 읽어봐. 왜 대응은 맞고, 아니, 왜는 아니고. 1대1 대응이 맞고 아니다. 두 개 무슨 차이가 있어? 하나가 연결이 안 돼요. 즉, 요 놈이 있냐 없냐 차이거든. 알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실. 뭐 이렇게 봐도 돼. 정역과 공역의 개수가 똑같다.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정역이나 공역이 유한집합일 때 하는 얘기고, 무한집합일 수 있잖아. 1과 3 사이에는 모든 실수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모든 공역들이 다 대응에 참여해야 됩니다. 대응에 참여하지 않는 공역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까처럼 공역이 있을 때 요 일부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대응해서 이런 놈들이 없어진다면 이란 얘기야. 즉, 두 번째 뭐다? 모든 공역들이 다 대응에 참여한 집합, 즉 치역이 되어야 한다. 다른 말로 그냥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1대1 대응의 정의예요. 알았죠? 그러면 218번 풀어볼래? 그리고 이제 유형 한 개 남았어요. 아이씨, 오늘 너무 쉬운데? 큰일 났네. 수학학은 이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 단어 어렵습니다. 자, 200 몇 번 풀렸냐, 내가? 8번 풀라고 했냐? 풀어봐요. 풀면서 들으세요. 나중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지금 문제는 제일 처음엔 말이 함수의 그래프 중이라고 해서 다 함수는 맞죠? 그죠? 근데 나중에는 저기 앞에 있었던 문제랑 섞어가지고 다음 중 함수인 것의 개수를 A, 1대1 함수인 것의 개수를 B, 1대1 대응인 것의 개수를 C, 상등함수인 것의 개수를 D, 상수함수인 것의 개수를 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물어보기도 합니다. 다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고 있는 거예요. 1대1, 1대1. 기억이 왜 동그란? 너 뭐하냐? 뭐랑 쓴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답은요. 5입니다. 5. A가 3, B는 2. 자, 고기 들어봐. 해봐. 1대1 함수인 것을 개수를 찾으세요라고 했는데 일단 그 전에 그냥 함수인 것 찾기 라고 한다면 일단 다 함수는 함수야. 뭐? 이렇게 선을 그어가면서 오직 하나의 y와 대응 하나 받지. 그래서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보면은 이렇게 그어봤을 때 두 개 만나네? 함수 아니야. 1대1은 어느 하나의 y가 두 개의 x와 대응한다면 1대1이 아닌 거지. 이게 만약에 3이라 치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과 3이라면 마이너스 1 넣어도 3, 3 넣어도 3, 마이너스 1도 3, 3도 3, 1대1이 아니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1대1 함수를 일단 찾기 위해서는 목이야. 1대1 함수인 것을 찾기 위해서는 보조선 뭘 그어봐? 가로 방향. 두 개에서 만나면 이건 깽해지는 거야. 알았죠? 그럼 얘네들은 다 하나 만나고 있잖아. 이 뭐라고 해야 되냐? 1대1 1함이라고 할게. 맞습니다. 근데 얘는 두 개랑 만나네? 땡. 얘는 세 개랑 만나네? 땡. 근데 얘는 어떻게 긋더라도 하나만 만나네? 1대1 함수.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긋더라도 하나씩 만나고 있죠? 1대1 함수. 그래서 A는 3이에요. 자, 두 번째. 1대1 대응을 찾아보자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1대1 함수인 것 중에서이니까 어때? 일단은 누구야? 니은, 디귿, 비읍 중에서 봐야 되겠죠? 맞죠? 그 중에서 B 찾아가 보자. 1대1 대응은 뭐다? 모든 공역이 대응에 참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공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했죠. 누구 하나 깨져. 이거. 왜? 음수 부분에 있는 공역들이 대응에 참여 안 하고 있잖아. 선생님 이거 내려가지 않아요? 아니에요. 만약에 내려간다면은 분명하게 그려줬을 거예요. 내려가게. 근데 계속 안 내려가게 있잖아. 뭔가 x축 위에서 머문다는 얘기겠지.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저렇게 생겼거든. 기억나지 나경아? 지수함수. 그래서 이거는 1대1 대응은 아닙니다. 근데 얘네들은 뭐야? 모든 음수, 양수 다 대응하고 있지. 얘도 모든 음수, 모든 양수 다 대응하고 있지. 그래서 이거는 1대1 대응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답은 5예요. 알았죠? 명 됐어? 대응식 알겠죠?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끝! 자, 유형 49번 별표 한 5개 박아놔요. 오늘 하는 내용 중 제일 어려운 건 바로 유형 49번입니다. 자, 내가 색 문제는 건들지 않을게. 이 안에 3개의 유형이 숨어 있거든. 그 3개를 다 설명을 해보고 풀어봐야 돼서 여기 있는 건 너희들이 알아서 다 푸세요. 3개의 유형 다 나오네. 3개의 유형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알았죠? 자, 한다.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1대1 대응의 정의는 뭐였어? 서로 다른 x들은 서로 다른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 맞죠? 응? 서로 같은 곳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맞죠? 그것만 가지고는 지금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 유형마다의 풀이를 기억해야 돼요. 자, 220번이 첫 번째 유형입니다. 정의역은 언제 어떻게 돼 있어? 실수 전체. 정의역 뭐라고? 실수 전체. 근데 어떤 A를 기준으로 작은 곳과 큰 곳에 대해서 다르게 함수를 정의하는 게 첫 번째 유형 220번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219번이에요. 정의역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 있다? A와 B 두 개의 X값의 사이 범위로만 나와 있으면서 동시에 Y의 범위도 P와 Q 사이에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 안쪽 네모 박스 여기만 보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221번입니다. 어떤 K보다 크다. 정의역도. 공역도 어떤 L보다 크다든 작다든 상관없어. 어떤 공역도 어떤 공역이래. 공역도 어떤 값보다 크다 또는 작다로 나와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결국 이쪽 범위만 봐야 될 때. 그렇게 해서 총 3가지로 나눠져요. 219번, 20번, 21번 이렇게 3개 있죠. 자, 그럼 먼저 이거부터 얘기해보자. 221번은 몇 번 유형이겠어? 222번. 선생님 땡! 두 번째, 땡! 에이씨. 첫 번째죠. 왜?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 너네가 뭐 하겠냐? 3보다 클 때, 작을 때. 그리고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고 말 안 하네. 왜 그러지? 정의역이 말 없으면 당연히 실수 전체. 말 없으면 실수 전체. 알았죠? 너네가 그래서 절대값 풀기 위해서 3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눌 거잖아. 그래서 222번은 첫 번째 유형과 동일한 겁니다. 알았죠? 알았죠? 자, 어쨌든 각각을 풀어보자. 첫 번째 유형 얘는요. 웬만하면은 한쪽의 그래프는 줘요. 지금 220번도 보면은 2보다 크다의 부분은 줬잖아, 함수를. 그지? 함수를 줬잖아. 그게 힌트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왼쪽 부분은 함수가 정해져 있는 거야. 우리는 이쪽만 조절하면 돼. 1대1 함수가 돼야 돼. 얘들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어떤 y는 두 놈의 x와 대응하잖아요. 뭐 다른 y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아무리 저 밑에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쭉 보면은 결국 어떤 y는 두 놈의 x랑 대응하잖아요. 자, 뭐는 아니다? 얘가 증가할 때 오른쪽은 감소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저쪽 위로 보냈다고 하더라도 언젠간 내려오면서 또 깨지잖아. 그죠? 기울기, 뭐 지금 1차니까 기울기 또는 증가 감소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증가했다면 오른쪽도 무조건 뭐 하세요? 증가시키세요. 근데 증가만 한다고 해서 되나? 돼, 안 돼? 안 되죠. 왜? 여전히 두 개의 y, 하나의 y가 두 개의 x와 대응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가면 돼, 안 돼? 그냥 붙었다. 얘 돼, 안 돼? 승현아. 돼요. 안 되죠? 자, 1대1은 맞아. 그래서 1대1 함수였다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1대1 대응을 보고 있잖아. 모든 공역이 대응에 참여해야 되죠. 근데 어떤 공역들이 비어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y들이 비어 있잖아.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요렇게 이어받아야 됩니다. 끝. 첫 번째 조건. 뭐다? 한쪽이 증가했으면 오른쪽도 증가시켜주세요. 만약에 기울기를 쓰는 1차 함수라면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지세요. 두 번째, a를 넣었을 때 나오는 y좌표가 왼쪽 함수에 넣으나 오른쪽 함수에 넣으나 같아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220번은 일단 기울기 부호 똑같이 하나는 1, 하나는 2. 양수니까. 그럼 뭐가 같아야 돼? 2 넣었을 때 나오는 6, 2 넣었을 때 나오는 4 플러스 a가 같아져야 됩니다. a는 2. 답 쓰지 마. 그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알았죠? 알았죠? 뭔 말 알? 네,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좀 지우자. 두 번째.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 자, 간다. 너무 했나? 이게 함수 아니야. 함수가 아니죠. 왜요? 우리는 네모박스 안만 봐야 됩니다. 네모박스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정의역 A부터 B까지가 아무도 대응 안 하고 있는 거야. 자, 쬐끔 올려볼까? 함수 아니야. 역시 함수가 아닙니다. 왜요? 요만큼의 정의역들은 대응 참여 안 했잖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지금 막대기를 이렇게 뒀다 그래서 이걸 다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우리는 이것만 봐야 돼. 왜? 네모박스 안쪽만 봐야 된다. 맞죠? 어차피 이거는 결론으로 갈 거라서 그 과정은 이해만 하세요. 풀 때마다 이걸 다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기더라도 함수가 아니죠. 왜? 이만큼의 정의역 여전히 대응 안 하고 있고 이만큼의 정의역 여전히 대응 안 하고 있잖아.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연결시켜보자.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함수는 맞죠. 근데 1대1 함수야 아니야.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맞죠. 근데 1대1 대응이 아니죠. 왜? 이만큼의 공역이 대응에 참여 안 했잖아. 1대1 함수는 맞잖아. 모든 x들이 서로 각기 다른 y랑 대응하고 있잖아. 그래서 1대1 함수는 맞습니다. 그래서 1대1 함수를 찾아서하면 또 이런 것들도 찾아줘야 돼. 그러면 결국 결론. 지금 우리는 1대1 대응을 찾아가고 있는 거야. 대응을 찾아가는데 이 네모 박스 안쪽이 나온다. 지금 200 몇 번이었지? 219번이었나? 그런 문제는 반드시 뭐다? 딱 그 사각형의 대각선을 만들어줘야 돼. 물론 반대 대각선도 포함. 그래서 보통은 두 녀석 중 하나로 쓰라고 기울기를 양수로 주거나 또는 여기 있네. A가 양수. 기울기가 양수라고 주거나 또는 어떤 조건을 제공을 할 겁니다. 알았죠? 하나로 정하기 위한. 또는 둘 다 답이 될 수 있고 그때는 뭐 모두 구하여라 하겠지. 알았지? 됐지?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쪽 파트에서 1대1 대응이 되어보자. 그러면 어떻게 푼다? 자,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함수가 아니죠. 왜? 역시 이번에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만 봐. 다 잘라내고 여기만 보면 함수 아니야. 아니잖아. 왜? 이만큼의 정역 자체가 대응을 못한 거잖아. 우리가 가야 되는 공역이 여기만 보는 거니까 얘네들은 대응을 하지 못한 거잖아요. 우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함수가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녀석은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는 맞죠. 1대1 함수예요 아니에요? 1대1 함수도 맞죠. 모든 x들이 다 다른 y랑 대응하고 있잖아. 근데 1대1 대응은 아니죠. 왜? 이만큼의 공역이 참여 못했잖아. 그래서 1대1 대응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뿅 가져냅니다. 근데요, 이 세 번째 유형은 무조건 2차로 나옵니다. 그래서 곡선을 그려놓을게. 그리고 또한 이 두 녀석도 2차로 나올 수 있었지. 기억나니? 너무 대놓고 쳐다봤다. 부담스럽겠는데? 세 녀석이 전부 다 2차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얘는 무조건 2차야. 그럼 이거 하나 가지고 설명할게. 얘네들도 마찬가지지만 2차 함수꼴로 나온다면 반드시 뭔가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3차, 4차로는 안 물어봐요. 2차로 물어봅니다. 자, 2차라면 뭘 만족해야 될까? 마이크를 줄까? 자, 2차라면 뭘 만족해야 되죠? x제곱에 자, 넘어가자. 자, 방금 말한 거는 그 전의 조건. 맞아. 뭐 증가시켜야 됩니다. 이런 거 하는 거 맞아. 최고차에서 확인하고 뭐 해야 돼요. 근데 2차라서 확인하는 거 여기서도 나오는 게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이거 어떻게 풀겠냐? k, l을 지납니다.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입니다. 라고 풀겠지.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함수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것도 있잖아. 그지? 빨간색을 지금 너무 완만하니까 잠깐 급하게 그려놓고 생각해보자. 1번이 맞아. 2번은 틀렸어. 둘의 차이가 뭐야? 축의 위치죠. 정의역이 대응에 참여 못했기 때문에 얘는 2번이 아닌 거고 그건 이유고 2번을 제외하는 방법은 축의 위치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범위에 축을 포함시키면은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러니까 뭐 이걸 외우자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축의 위치를 확인하시라. 그래서 우리는 아닌 놈을 생각하지 말고 맞는 놈을 그려놓고 나서 그놈의 축이 어디 있는지를 보라고. 알았죠?
그걸 확인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끝.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유형 다 푼 거예요. 됐음? 자, 빠르게 내가 풀이는 할게. 근데 답은 쓰지 말아봐. 알았죠? 집에서 다시 한번 풀어봐요. 답 쓰지 말고. 알지, 승현아? 알지, 명호야? 답 쓰지 말고. 자, 219번 가봐. 뭐예요? 1대1 대응일 때 AB를 구하세요. 즉, fx를 완성하세요. 1대1 대응이 되도록 함수 완성하기 문제. 그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자, 그러면 너희들은 뭘 본다? 세 가지 유형 중 뭘까를 보면서 정의역의 범위를 잘 봐. 이것도 함께. 얘가 지금 마이너스 3과 3, 그리고 여기 1과 13이 있잖아. 우리는 이 안쪽만 보면 되네. 그 안에서 1차 함수를 만족시켜준다. 답은 이대각선 아니면 이대각선이에요. 맞죠? 근데 기울기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맞다, 그치? 그럼 답은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3,1을 지나며 3,13을 지난다. 대입해서 AB에 대한 식 연립해도 좋고, 혹은 6만큼 증가할 때 12만큼 증가했다. 그래서 6분의 12, 그게 기울기잖아. 그게 A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무거나 점을 넣어요. 3 넣었을 때 13이 되도록 fx를 완성을 시켜주세요. 3 넣었을 때 지금 6 나오지, 13 나오려면 뒤에 뭐부터? 그러면 A, B 찾은 겁니다. 답은 9겠죠. 어디 있어? 4번. 뭐 이렇게 나오겠지. 알았죠?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유형 220번은 했으니까 21번 한 번 더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야? 2차로 물어본다 했지? fx라는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해서 a를 완성시킨 다음 거기다가 4 넣어보세요. 그럼 a만 구하면 되겠다, 그치? fx만 구하면 되겠다, 그치? 갑니다. 그때 문제의 조건을 잘 보세요. x는 3보다 오른쪽을 보셔야 되고 y는 2보다 위쪽을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만 바라봐야 되는 문제가 된 거야. 됐음? 그럼 몇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으로 왔니?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뭐 한다? 이 점을 지나면서 슝. 됐죠? 이게 1대1 대응이잖아. 그래서 지금은 A가 상수항에만 붙어있지만 예를 들어서 최고차항에 붙어있다면 양수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데도 예를 들어 A가 있다 치면은 해주고 또 그것도 찾아주고, 그러면서 일단은 이 점을 지납니다 해서 3,2 해서 원래는 A, B에 대한 식이 하나가 나와요. 보통 이렇게 주어지거든. 보통은. 자, 그래서 3,2를 대입하면은 A, B에 대한 식 하나 나오죠. 맞죠? 그리고 2차기 때문에 해야 되는 작업. 지금 상태라면 축을 찾아주겠죠. 3보다 왼쪽에 있도록 A의 범위 이런 걸 설정을 합니다. 알았음? 근데 지금은 축이 정해져 있지. 얼마야? 1. 그래서 눈으로 확인만 합니다. 작네? 그럼 내가 뭔가 작업할 필요는 없네? 끝. 알았지? 그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은 3,1 지난다 해서 답이 나와버렸죠. 근데 원래는 두 가지 다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데 A가 있고 여기 A제곱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A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두 개 중에서 이 범위에 있는 걸 하나만 답으로 써줘야 되겠지. 이해됐음? 원래는 이렇게 푼다고요. 알았죠? 끝.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유형 49번 여기는 문제, 이거 됐다 쉬운 겁니다. 알았죠? 여기는 그냥 완전 이 유형을 설명하기 위한 문제들만 넣어놨지 훨씬 어려운 문제까지 넘어갑니다. 이 부분, 이 유형 잘 풀어야 돼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또 나옵니다. 언제? 다음 시간에 또 나와요. 이름이 바뀐 채로 같은 문제가 다시 등장할 거야. 알았어요? 잘 가요.